타타데오의 새로운 녀석 더센 트럭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6마력의 69토크 4.5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림TV 정옥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준준형 트럭 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타타데오의 새로운 녀석 더센 트럭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6마력의 69토크 4.5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경쟁사 모델에 비하면 토크와 마력이 조금 더 세죠. 엔진도 기존 경쟁사 모델은 3.9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5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시승하면서 제대로 더센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전면 프론트 마스크, 전면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대형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그전 조금 우리가 경쟁사 모델보다 조금 곡선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거는 일체형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전에는 이 사이드 리어뷰 미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경쟁사 모델은요. 근데 지금은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일체형으로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력 성능, 와류가 안 생기겠죠, 이 중간에서. 외관상으로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준준형 트럭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프론트 뷰 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 앞부분을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여기 클로즈업 미러도 달려 있어요, 옆쪽을. 네, 대형 트럭에서는 이 미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대형 트럭에는 이 미러가 다들 달려 있지만 이런 준준형급에는 저런 클로즈업 미러가 달려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클로즈업 미러가 이쪽에도 달려 있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운전석에서 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석에도 저 미러로 하여금 이쪽 조수석에 있는 이쪽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준준형 트럭에도 이런 미러들이 새롭게 장착이 됐고 일체형 미러도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게 하나의 큰 외관상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전면 디자인은 수직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라이트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위로 이렇게 뻗는 수직형 디자인이 들어가고, 주간 주행등이 여기가 LED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LED로 들어간 건 이따가 주행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DRL 주간 주행등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춥네요, 날씨가 오늘. 정말 춥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코너베인이 준준형 트럭에 보시면 이 코너베인 이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코너베인이라는 건데 주로 대형 트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코너베인이 이런 준준형 트럭에도 들어가서 공기가 이렇게 싹 들어가서 공기가 때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달리다 보면 공기가 때려요. 그럼 여기로 싹 와류가 형성되지 않게끔 빨리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코너베인이요. 그래서 직진 성능에도 좋고 또 하나는 공기역학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베인이 장착되어 있는 트럭의 또 하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눈비가 왔을 때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이쪽 문 쪽 부분이. 여기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는 또 코너베인이 있으면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전면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크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야, 준준형 트럭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준준형 트럭은 뭐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트럭의 한번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보는 1톤 트럭, 포터 본거가 있죠. 그 트럭을 소형 트럭이라고 합니다. 메가 트럭이라고 해서 중형 트럭이 있죠. 그 다음에 대형 트럭은 우리가 흔히 보는 큰 트럭들,
그게 대형 트럭이에요. 소형과 중형 사이에 이제 준중형 트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준중형이 되고, 그다음에 중형과 대형 사이에 중대형 트럭이 들어가요. 준대형. 그래서 뭐 파비스나 노부스 이런 트럭들도 이제 중대형 트럭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요번에 나온 더센 같은 경우는요, 이제 5톤급이 있잖아요. 펜타 모델이 있는데, 이 펜타 모델 같은 경우는 중형 트럭까지도 넘어가는 사이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잠깐 옆쪽으로 가서 한번 차량을 한번 보실게요. 아, 정말 춥구나, 날씨가. 정말 추워. 일단은 문을 열어서 좀 보고 싶지만 먼저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를 꼽아줬고요. 이게 지금 205 75 17.5인치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더센 4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4톤 모델입니다. 그리고 더센 30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3톤 모델이고요. 그리고 5톤 같은 경우는 5톤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여기에 이제 펜타라고 적혀 있죠. 이 캡 색상도 지금 뭐 경쟁사에서는 보통 한 3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캡 색상도 5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5톤 펜타로 가면은 3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프론트 엑스를 보시면은 역시 에어 브레이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에어 챔버가 있고요. 이렇게 에어 호스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판 스프링이 하나, 둘, 셋, 넷, 다 6장의 판 스프링이 현재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이 전동으로 틸팅이 돼요. 그 전에 유압 방식으로 준준형 트럭에서는 유압 방식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한번 캡을 한번 틸팅을 한번 해볼까요? 날이 춥지만 이쪽 어디에 이제 캡 틸팅 하는 게 있는데, 반대쪽에 있나요? 그 전에 프론트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부분도 열리나요? 더센 모델은 프론트 판넬은 열려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워셔액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워셔액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아직까지 더센 캡 틸팅이 자동으로 되는 걸 한 번도 시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캡을 전동으로 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틸팅을 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이걸 올려주고 캡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잠긴 걸 풀어주겠죠. 그러면 전동으로 요거 버튼인 것 같은데요, 요 버튼. 맞네요. 네, 캡이 틸팅이 됩니다. 4.5L FPT 엔진, ED45 엔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로 다이나믹스 45 엔진이죠. FPT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캡 틸팅이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이야, 점점 캡이 틀려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캡이 쭉 열리네요. 네, 이렇게 다 열린 것 같죠? 다 열렸고요. 이렇게 지금 캡이 틸팅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에어 챔버도 잘 보이고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 차종에 기본으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더센 모델에서는요.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FPT사의 유로 다이나믹스 45라는 엔진이고요. 4.5L 엔진입니다. 유로6D 규제에 부합하진 않고요. C스텝의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D스텝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이 차는 C스텝이지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엑시언트나 수입차들은 지금 D스텝의 차량들이 들어오지만 2021년, 지금 21년 1월 달이죠.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D스텝의 차량들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2020년도까지 인증이 된 차량들은 2021년도에도 판매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작도 가능하시고 수입 통관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차가 작년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C스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유로6의 C스텝 엔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시죠.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에어 챔버가 이렇게 있어서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엔진 앞쪽도 한번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저쪽 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탭을 틸팅을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저 위에는 뭔가 썬루프가 달릴 것 같은, 두 쪽 다 썬루프가 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요 캡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슬리퍼 캡이에요. 더 센 모델은 슬리퍼 캡과 데이 캡 두 종류가 나오는데, 데이 캡은 저쪽 뒷부분에 저런 슬리퍼 공간에 창이 없죠. 기존 데이 캡에 비해 190mm가 더 사이즈가 더 뒤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mm가 데이 캡보다 더 큰 지금 차량은 슬리퍼 캡이고요. 하이 SCR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EGR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기 재순환 장치가 EGR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청정한 엔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배기 저감 장치로는요, 이렇게 SCR 장치와 DPF 장치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배기 저감 장치가 뭐야? 그럼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뭐 PM, 찌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환경 규제에 맞춰서 그 차량을 우리가 탈 수 있는데요. 디젤차 엔진은요. 근데 이 차량에 보통은 이제 EGR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의 엔진은 EGR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EGR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를 다시 재순환시켜서 흡기에다 집어넣어서 산소를 보충해주는, 온도를 낮춰서 산소를 보충해줘서 다시 거기서 질소 산화물, 녹스라고 하죠. 녹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엔진에서 이 EGR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에 집어넣는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카본 찌꺼기라든가 슬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정화가 안 됐을 때는 엔진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 엔진의 EGR 시스템은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SCR 방식, 그리고 최근에 스카니아도 SCR 온리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EGR은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디젤 엔진에서요. 그래서 200호에도 하이 SCR 시스템을 사용을 하죠. FPT 엔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EGR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GR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배기 저감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춥네요. 네, 정말 추워요. 네, 여기 조금 보면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이제 캡을 지지해 주는 곳에서 이쪽에서는 뭔가 쇼업 쇼바, 에어 쇼바라든가, 물론 대형 트럭에는 보면 캡을 지지해 주는 이 부분에 에어가 들어가서 풀 플러팅 타입으로 에어가 들어가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그래서 풀 플러팅 타입으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준준형 트럭이다 보니까 캡에서 뭔가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제 SCR 장치와 DPF 장치, 배기 저감 장치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럼 처음 딱 만나는 부분이 DOC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F, 그런 다음에 이제 SCR 장치, 그 다음에 CUC라고 해서 암모니아까지 걸러주는, 암모니아 가스까지 걸러주는 촉매가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배기구가 있었네요. 바로 나오네요, 일로. 네. 그래서 이제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DOC를 거쳐, DPF를 거쳐, 이제 SCR, 환원 촉매 장치를 거쳐. 이제 이 SCR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 촉매 장치라고 해서, 환원 촉매제를 쏴줍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요소수를 쏴서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CR 장치 다음에 CUC라고 해서 그 촉매 같은 장치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암모니아를 또 제거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F 같은 경우는 이제 PM을 거슬러줘요. 이제 애쉬라고 해서 그을음, 찌끄러기, 약간 검은 그런 PM 입자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DPF는요. 근데 SCR 장치는 그런 환원 촉매 장치로서 요소수를 뿌려주는 그런 장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춥다 보니까 말이 계속 빨라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추우니까 빨리 하고 끝내야지라는 그런 막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날씨가 진짜 추워요. 오늘 지금 영하 한 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햇볕은 쨍쨍한데 날씨는 정말 춥네요. 네. 적재함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당히 넓은 적재함을 갖고 있습니다. 2280mm의 적재함을 갖고 있어요. 적재함 게이트에 이 상단부를 알루미늄, 하단부를 알루미늄으로 함으로써 녹 방지도 되고, 또 하나는 무게도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폭을 한번 보실게요. 폭을 보시면 요 이제 폭이 2280mm, 팔레트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2280mm고요. 적재함의 길이는 4950mm라고 합니다. 준준형 트럭인데 상당히 폭이 넓고 상당히 길죠. 근데 여기서보다 장축인데 더 극초장축이 있어서 더 길어진다는 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한번 열어봐서 정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상으로 말씀한 건 2280mm잖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2280mm 안 나오면 이거 대략 난감한데, 이 내폭이죠?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네. 2280mm가 나오네요. 그쪽에 더 딱 갔나요, 끝에? 네, 2280mm. 야, 이거 정확하게는 7mm인데 2207. 여기 8. 요걸 내리면은 살짝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 길이가? 네, 여기가 이제 4950인데, 요 적재한 길이가 4950인데,
짧아요. 좀 더 긴 거 갖고 다닐게요. 아, 대략 난감하네. 이건 제가 잘못한 거네. 이거 제가 준비를 잘못했네. 연료 탱크가 있는데요. 연료 탱크는 상공 모델 같은 경우는 100L에서 150L, 그리고 더 센 펜타까지 가면은 200L까지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50L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에드블루라고 해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우레아라고도 적혀 있죠. 우레아라고도 보시면 이렇게 보통 파란색 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CR 장치에 아까 질소 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 요소수를 뿌려준다. 그래서 요소수를 뿌려주면은 깨끗한 수증기와 질소로만 이제 밖으로 뽑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소수를 열고, 네, 12년 판매일이 롯데정밀하게 유록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찍어 주십시오. 이게 딱 맞네요. 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제품은 10L가 아니라 3.5L짜리 유록수 요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에 두시면은 뚜껑을 닫아서, 뚜껑을 닫고 키로 잠궈주는 거죠. 네, 잠궜습니다. 이제 그럼 안 열리겠죠? 경고등이 나오네요. 리버스 워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후진을 넣었을 때 나는 소리잖아요. 리버스 워닝 소리가 이렇게 리모컨에서도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잠그고 열 수 있는, 캡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대로 돌리시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닫히겠죠. 이제 캡이. 네. 이렇게 닫힙니다. 오, 다 닫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일체형이다 보니까 하나에 같이 들어가 있죠. 아마 전동으로 요게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요건 수동일 것 같고요. 요건 전동으로 안에 실내에서 사이드 미러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클로즈업 미러가 될 거고요. 옆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이 프론트 뷰 미러, 이렇게 준준형 트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미러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방 센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아직 긴급 제동 장치 시스템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추후에 나오는 더 센 모델부터는 이제 긴급 제동 장치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차에 무슨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으로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서요, 주간 주행등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간 주행등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5km 이상 돼야지만 주간 주행등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따가 주행 영상 촬영할 때 여러분들 주간 주행등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신차 런칭 행사, 신차 발표회 때도 제가 주간 주행등을 여러분들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마커 램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램프가 이렇게 상단에 이제 캡 좌우로 마커 램프, 보통 이제 큰 트럭이나 버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제 마커 램프가 저 위에 저렇게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더듬이처럼요. 저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네. 네, 모든 트럭에는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 이 부분이죠. 뼈대. 네. 이 뼈대가 이제 프레임인데요. 이 뼈대 같은 경우, 이 프레임 같은 경우 더센에서는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가 상당히 월등한 초장력 강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려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40%, 항복 강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스 80이라는 상당히 초장력 강판을 사용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빈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경쟁 차종 대빈지 아니면 기존 프리마나 노부스 대빈지, 그 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타보면서 주행 감성은 어떤지, 정말 풀 에어 브레이크의 시스템 제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핸들은 어떤지, 떨림은 어떤지, 그리고 디젤 엔진 정말 달달거리고 시끄럽잖아요. 좀 조용하고 정숙한지, 그리고 힘은 좋은지 등등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타타데오의 새로운 녀석 더센 트럭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6마력의 69토크 4.5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